V마스터 2일차 데이 2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주어진 단어가 form인데 form이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로 쓰이면 확고한이나 단단한이란 뜻이 있는데 명사로도 잘 쓰여요. 회사란 뜻이고 확고한이라는 의미일 때 예를 보면 a firm decision 그러면 확고한 결심이나 확고한 결정, 굳은 결심 이런 뜻이 되고 회사란 뜻일 때는 law firm, 우리 law firm 많이 들어봤죠? 그 law firm이 법률 회사예요. 법률 회사. law가 법이고 firm이 회사니까 법률 회사다. 그 다음 주어진 단어가 astronomy라고 발음합니다. 강세는 여기 있고요. astronomy. 근데 여기 ASTRO, astro라고 하는 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star. 보이그룹 중에도 아스트로라고 있죠. 그래서 에스트로가 들어가면 이 별을 나타내고 그래서 우주비행사가 에스트로넛이잖아요. 에스트로넛. 그래서 어스트로노미는 별을 연구하는 학문, 천문학입니다. 천문학. astronomy. 자, 예를 볼까요? Public interest in astronomy. 천문학에 대한 대중의 관심. 그 다음에 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뜻이 다른 게 뭐냐면 astrology라는 것도 있는데 이 astrology에도 astro가 들어가 있죠. 이 astrology는 점성술 또는 점성학인데 점을 치는 거예요. 성자가 별성자. 별을 보고 점을 치는 별점 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학문으로 뭐 점성학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얘는 학문보다는 점성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Believe in astrology. 점성술을 믿다. 자, 이런 뜻이고요. 원래 believe in이 뭐뭐를 믿다라는 표현이니까 같이 알아두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굉장히 기본적인 표현으로 capable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본 표현은 be able to 동사원형이라는 거 중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봤던 표현이 있어요. 뭐 할 수 있다. 그게 can 동사원형과 같은 말인데 얘랑 같은 뜻으로 able하고 capable이 비슷한 뜻이에요. 능력 있는, 할 수 있는, 유능한. 그래서 be capable of ing. 여기는 왜 ing가 들어가느냐? 이 ove가 전치사잖아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 ing가 동명사인 겁니다. 이게 전치사 뒤에 동명사. be able to 다음에 동사원형이에요. be able 다음에 나와 있는 게 to 부정사기 때문에 뜻은 똑같아요. 뭐뭐 할 수 있다. 여기 세 가지의 뜻이 다 같은 건데 be capable of teaching English 그러면 영어를 가르칠 수 있다는 말이고 나머지도 be able to 다음에는 teach English, can teach English 다 같은 뜻이에요. 쉬운 표현들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movement인데 이 단어의 동사는 당연히 move죠. move라고 하는 동사는 당연히 움직이다라는 뜻도 있고요. 움직이다. 그리고 뭐 이사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이사하다. 이 단어의 명사가 두 개 있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movement도 있고 move라는 명사도 있어요. 이 move라는 명사는 뭐냐면 얘도 movement와 첫 번째 뜻이 같아서 움직임, 동작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move가 명사로 쓰이면 이사라는 뜻이 있어요. 이사. 이사 간다, 이사한다, 포장 이사한다 그럴 때 이사. 그래서 move의 명사는 move와 movement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할 단어는 movement. 얘는 움직임이라는 뜻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조직적인 운동이나 활동. 여기 나와 있는 예를 보면 알아요. 그때 이 조직적인 운동이나 활동 대부분 이렇게 전치사 for와 함께 쓰는데 for가 뭐뭐를 위한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movement나 campaign 또는 drive. drive가 운전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drive가 명사면 얘가 운동이라는 뜻도 있어요. 운동 또는 활동. 자, 여기 예를 볼게요. 이럴 때 쓰이는 거예요. A movement for democracy. 그럼 democracy가 얘가 민주주의거든요. 민주주의. 그럼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이니까 뭐라고 해요? 이걸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운동. 체육시간에 하는 운동이 아니라. 그 다음, campaign for human rights. 휴먼이 인간이고 right이 권리니까 인간의 권리를 뭐라고 해요? 인권이라고 하는 거죠. human rights를 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권 운동이고 a drive for social enlightenment라고 할 때
이 드라이브도 운동인데 소셜은 사회적인이고 인라이트먼트가 뭐냐면 이게 계몽이라는 말인데 여기 잘 보면 이 단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라이트가 있죠. 라이트가 있죠. 빛.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 생각을 깨우쳐주는 게 계몽이잖아요. 밝게 해주는 게. 그래서 인라이트먼트가 계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몽, 사회 계몽 운동이다. 다음에 accompany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얘는 사람과 쓰이면 동행하다고요. 사람이 아닌 이거 물건 물자예요. 한자로. 사물과 쓰이면 동반하다.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수반하다라고 해석해도 되고. 근데 얘는 보통 수동태로 잘 쓰이는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수동태로 쓰인 표현도 보통은 이 능동태 형태로 의역을 합니다. 해석할 때는. 만약에 be accompanied by 다음에 사람이 나오면 직역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동행되다잖아요. 근데 얘를 어떻게 누구누구와 동행하다라고 의역하고 be accompanied by 다음에 사물이 나오면 무엇에 의해 동반되다인데 무엇을 동반하다라고 의역한단 말이에요. be accompanied by one's parents 그러면 부모님과 동행하다 이렇게 의역하는 겁니다. 수동태지만 능동태처럼 해석하니까 해석 주의해야 돼요. 해석 주의라고 써놓을게요. 자, 그 다음 frustrat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frustrate이라고 하는 단어는 좌절감을 주다란 말이에요. 좌절감을 주다. 좌절시키다. 좌절감을 주다. 그런데 얘는 이 동사가 소위 감정을 나타내는 타동사라고 해서 감정동사에 해당되는데 감정동사의 특징은 뭐냐면 보통 ing 형태는 얘는 사물과 쓰고요. 그리고 ed 형태, pp 형태는 보통 사람과 씁니다. 그래서 frustrating은 사물이 좌절감을 주는, 실망을 주는 이란 뜻이고 frustrated는 사람이 좌절감을 느끼는 이란 의미예요. 받는 거니까 그때 사람은 ed의 형태 과거분사 pp를 쓴다. This is so frustrating. 그럼 이거 정말 좌절감을 주네요. 근데 의역하면 짜증나네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be frustrated by it. 그것에 의해 좌절감을 느끼다, 좌절하다 라는 의미. 자, 다음에 나온 단어 predict인데 pre라고 하는 이 접두어가 앞이란 뜻인데요. 앞을 나타내는 단어는 이 접두어는 pre도 있지만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거 보면 for 있죠. F-O-R-E까지. for 얘도 앞이란 뜻이고 pro라고 할 때 이 pro도 앞이란 뜻입니다. 이 말들이 다 앞이란 뜻이에요. dict는 말하다라는 뜻인데 앞서서 말을 하면 뭐예요? 예언하거나 예측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oretell도 마찬가지. 자, 그리고 그 다음 단어는 발음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자, 마지막에 끝나는 부분이 sy로 끝나는 거하고 cy로 끝나는 게 있죠. 근데 sy로 끝나는 게 동사고 얘는 어떻게 발음하냐면 prophesy라고 발음해요. 여기 부분을 prophesy. psy 발음 기호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cy로 끝나면 prophecy 이렇게 발음합니다. prophesy가 예언하다 동사. prophecy가 예언이고요. 그러면 예언가는 뭐냐 영어로? 예언가는 이렇게 씁니다. prophet. 강세는 얘는 이름절. prophet. 얘가 예언가. 유명한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예언가죠. 예언이 아니라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사람들 있죠. 자, 그럼 각각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predict what will happen. 무슨 일이 있을지 예견하다, 예측하다 이런 말이고 foretell what will happen도 같은 뜻. 그 다음에는 prophesy war. 이게 전쟁을 예언하다. make a prophecy. 그러면 예언을 하다예요. 잘 봐요. prophesy는 예언하다라는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여기 목적어가 있죠. 워가 목적어잖아요. 근데 make a prophecy는 뭐냐면 예언을 하다니까 뒤에 더하기 목적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목적어 나오면 안 돼요. 예언을 하다니까. 뭐뭐을 예언을 하다 이렇게 안 하고 영어는 그냥 구체적인 대상이 없이 예언을 하다면 make a prophecy. 뭐뭐를 예언하다 그러면 prophesy something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자, 다음에
많이 들어본 단어. 어드밴티지 많이 들어봤는데 이걸 미국 사람이 발음하면 강세가 이음절에 있고 N 다음에 T 발음이 잘 생략되기 때문에 advantage 이렇게 발음합니다. advantage. advantage처럼. 그리고 보통 얘가 이점이나 유리한 점 또는 장점이란 뜻인데 장점이면 다른 것보다 뛰어난 점이니까 뭐뭐보다라고 하는 전치사가 그 뒤에 잘 쓰일 때가 있는데 그때 쓰는 전치사가 over예요. over. 뭐뭐보다 위에 뛰어난 점이니까 over를 쓴단 말이죠. advantage의 반대말은 disadvantage예요. 앞에 뭘 붙여요? 부정접두어 dis를 붙입니다. disadvantage. 그리고 advantage의 형용사는 발음이 좀 다른데 얘는 advantageous라고 발음합니다. 얘는 t를 강하게 읽어야 돼요. advantageous. 이로운, 유리한. 그럼 각각 얘들 볼까요? have advantage over.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over이 들어가면 사실은 여기 뭐뭐보다 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over이 있으니까 뭐뭐보다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장점을 가지고 있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의역한 거고 be at a disadvantage. 그러면 불리한 입장이라고 의역한 거예요. 불리함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 be advantageous to all. 모두에게 유리하다 이런 의미. 다음에 가정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assume인데 assume이라고 발음하지 말고 미국식 발음 assume. 그리고 assume하고 비슷한 뜻으로 가정하다일 때는 presume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presume. 얘도 S-U-M-E가 똑같죠. assume이나 presume이 가정하다, 추측하다 이런 뜻인데 assume은 두 번째 뜻이 또 있어요. assume만. 얘는 책임이나 임무 등을 떠맡다라고 할 때도 씁니다. 가정하다도 쓰고 책임이나 임무를 떠맡다 할 때도 씁니다. 자, 예를 한번 볼까요? assume that it is true. 그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다. 이때는 가정하다죠. assume 뒤에 나와 있는 대절이 목적어 명사절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조동사도 이렇게 비금해주면 좋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자, 처음에 나와 있는 단어. 자, 얘는 발음이 이제 중요한데 선생님이 강세 표시를 해놨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동사는 뭐라고 발음하냐면 강세가 앞에 있어서 analyze라고 발음합니다. analyze. 잘 모르면 한글로 써놔도 돼요. analyze. 분석하다. 분석하다는 analyze고 얘 명사가 이제 추상 명사가 하나 있고 사람 명사가 하나 있는데 둘의 발음이 또 헷갈려요. 동사는 analyze였죠. 강사 이름절. 그 다음에 분석은 강사 이음절에 있어요. 얘는 analysis. analysis입니다. analysis. 그 다음에 분석가는 강사가 이름절에 있어요. analyst. analysis, analyst. analyst는 TV에 무슨 뭐 경제, 주식, 애널리스트, 증권 애널리스트 이런 사람들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분석가예요. 자, analysis가 분석입니다. 자, 예를 볼게요. analyze sentence structure. 우리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문장 구조를 분석하다. 그 다음, a sharp analysis. 그럼 sharp가 원래는 날카로운이잖아요. 날카로운. 우리 많이 쓰는 말 중에 콩글리시. 샤프펜 있죠. 샤프펜. sharp. 날카로운 펜. 샤프펜이라고 하는 그 콩글리시예요. mechanical pencil이라고 해야 됩니다. 원래 샤프펜은. 샤프가 날카로운인데 얘가 그래서 예리한 이런 뜻도 있단 말이에요. 예리한. 그래서 sharp analysis. 날카로운 분석 이런 말도 쓰죠. 예리한 분석. 그 다음에 an economic analyst. 얘는 경제의 분석가니까 경제 분석가라고 해석합니다. 다음 단어 remark는 명사로 쓰일 때 의견이란 뜻 하나 그리고 주목이란 뜻 하나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얘는 또 두 가지 뜻이 각각 동사가 될 수 있어요. 동사면 의견을 말하다 동사 그 다음에 주목하다 이렇게 가능한데 고등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게 remark라고 하는 동사나 명사랑 얘 파생어로 형용사가 잘 나와요. 뭐가 remarkable이라고 하는 얘가 잘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인데 얘는 말하느냐 아니에요. 말할 수 있느냐 아니라 주목할 만한 그래서 눈에 띄는 이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각각의 예를 또 볼게요. remark on how she looks. 자, on은 전치사 about의 뜻이고요. 그럼 전면 보니까 이렇게 꺾이고 하러 하고 명사절을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직역을 하면 이렇죠.
어떻게 그녀가 보이는지에 온 about의 뜻 관하여 말하다. 어떻게 그녀가 보이는지 이걸 뭐라고 한 거예요? 그냥 외모라고 그냥 해석한 거예요. 의역을. 그녀가 어떻게 보이는지 즉 그녀의 외모에 대해서 말하다. A remarkable decrease. decrease는 강세가 이름절에 있고 명사로 쓰이면 감소란 뜻이죠. 강세가 이음절에 있고 decrease 그러면 감소하다란 동사가 됩니다. 자동사 또는 타동사 모두 가능해요. 얘가 주목할 만한 감소 또는 현저한 감소 이렇게 해석되고요. 자, 다음엔 조금 익숙치 않은 단어들이 나올 수 있는데 처음 단어는 많이 보던 거죠. embarrass. 근데 스펠링이 R 2개, S 2개니까 좀 조심해야 되고 당황하게 하다, 난처하게 하다 또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뭐 쪽팔리다 이럴 때도 써요. 그런데 이 embarrass가 당황하게 하다인데 얘 동의 표현 비슷한 말들이 bewilder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bewilder. 그다음 baffle이라는 단어가 있고 puzzle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퍼즐 말고 동사로 쓰이면 당황하게 하다. 그다음에 perplex라고 하는 단어도 동사로 당황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처음에 embarrass 말고는 조금 많이 못 보던 생소한 단어들이죠. 꼭 외워야 됩니다. 자, 전체가 같은 뜻인데 직역하면 그것이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당황시켰다. 이런 뜻인데 it embarrassed her 의역하면 그것 때문에 그 여자가 당황했다라는 뜻이 되죠. It bewildered her, it baffled her, it puzzled her, it perplexed her 해도 다 같은 말이에요. 자, 다음으로 stock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stock은 이거 기본적인 뜻, 명사 뜻이 두 개인데 잘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재고입니다. 재고, 남은 물건, 재고. 두 번째는 주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주식, 전혀 다른 뜻이죠. 주식일 때는 share라고 하는 단어도 주식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동의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뭐 스탁 옵션을 준다, 스톡 옵션을 준다 이런 말도 들어본 적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스탁 다음에 홀드가 보유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스탁 홀더 이렇게 쓰면 뭔지 알아요? 이게 주주예요. 주주.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스탁 홀더 또는 쉐어 홀더 이게 다 주주입니다. 주주란 뜻이니까 주식의 의미로 스탁도 알고 재고란 뜻도 알고 또 동사로 쓰이면 재고로서 어떤 물건을 갖추고 있다, 갖추다 또는 채우다 이런 뜻도 있어요. 동사의 뜻도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고 예를 볼게요.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 out of stock 그러면 재고가 없는 이에요. 없다라는 표현으로 out of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때 out of의 반대말이 재고가 있는 그러면 in을 씁니다. in stock 재고가 있는. 자, 마지막 표제요. reasonable 이라고 할 때 우리 학생들이 잘 모르는 단어가 reason인데 기본적인 의미 얘가 명사로 쓰이면 이유란 뜻 많이 알고 있죠. reason 이유. 그 다음에 reason이 이성이란 뜻도 있어요. 이성. 그 다음에 reason이 동사로 쓰이면 추론하다란 뜻도 있어요. 추론하다. reasonable이 합리적인 또는 논리적인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건 이성적인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reason이 이성이라는 뜻이 있어서 그래서 이성적인 분별력 있는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사고가 합리적이다 이럴 때도 쓰지만 가격에 쓰일 수 있어요. 가격이 합리적인이라고 하면 TV 왜 홈쇼핑에서 합리적인 가격 39,800원 그러면 그 가격이 싸단 얘기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비싸지 않은 이란 뜻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때 가격에 해당돼서 비싸지 않은 합리적인이라는 의미일 때는 동의어가 affordable 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일단 발음부터 affordable인데 D 발음이 R 발음과 모음 사이에 위치하면 이 발음이 R처럼 바뀔 수 있어요. 파티를 party 하는 것처럼. 그래서 얘가 affordable이 아니라 미국 사람 발음하면 affordable 이렇게 발음합니다. affordable처럼 affordable. 그럼 얘가 합리적인 비싸지 않은인데 이 afford라고 하는 동사의 파생어죠. 투부정사 관련해서 삼형식 동사로서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갖는 동사 중에 afford가 있어요. afford 투부정사, afford to do 그러면 얘가 원래
뭐뭐 할 여유가 있다는 뜻이죠. 그때 그 afford가 affordable 형태로 사용되면 여유를 쉽게 낼 수 있는 의미로, 금전적인 여유를 쉽게 낼 수 있는 의미로 비싸지 않은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reasonable price, 합리적인 가격, unaffordable price 또는 unaffordable price 이렇게 발음하면 합리적인 가격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두 개의 예까지 잘 기억하시고 설명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